전기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전력기기, 뭐 원전 할 거 없이 뭔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산업군에 있어서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주목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AI 모멘텀이 원자력에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 AI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력을 뭐 만든다는 건 아닌데 이 두 개가 결합되면은 뭐 더 좀 폭발적인 그러니까 뭐 시장 확대. 논리는 이제 네. 이런 거죠. AI를 하면 데이터 센터 많이 써야 그쵸. 되고 그러면 전기 많이 쓰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거 이 전기를 뭐 그동안 친환경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장 뭐 대안이 뭐냐 했을 네. 때 현실적인 대안은 원자력이다. 그래서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이 각종 수주 소식이나 뭐 이를테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수주 소식들은 알고 보면 AI가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니까 앞으로 더 많은 전기가 들 것 같다. 그런 논리로 이어붙이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또 뭐 끄덕거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어도 어쨌든 뭐 원자력 관련해서는 지금 수주와 관련해서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지금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 이제 원전으로 인한 전력 발생이 더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이 뭔가 그 논리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억지스러운 논리인가요? 일단 먹지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가장 우리 경제에서 권위 있는 회의라고 보시면은 다보스 포럼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2024년 다보스 포럼에서 큰 타이틀이 몇 개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였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올 때 다보스 포럼에서도 AI 시대에는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탈탄소를 하면서 에너지 발전량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를 다보스 포럼 측에서도 이미 뭐 회의가 오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태양광을 많이 깔 거야? 아니면 풍력을 많이 깔 거야? 아니면 원전을 친환경으로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석탄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원에서 이제 다음 에너지원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각국 정상들과 그리고는 많은 이제 학자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에 있을 거예요. 사우디에서 이제 국제 에너지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원전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또 사우디 국방장관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우디랑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동 쪽으로도 원전 수출 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또 뭐 잘하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의 상승은 물론 이러한 좀 전반적인 새로운 전력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에 따른 모멘텀도 있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 모멘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계속해서 원전 관련해서는 원전 제도에게 원년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도 언급을 했고 관련한 원전 확대 뭐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대선 후보들이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관련한 모멘텀이 한꺼번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연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좀 탄력이 좋습니까? 네, 뭐 일단은 원전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아무래도 시세를 이끌었던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것이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저도 사실 원전 종목들을 좀 크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쭉 끌고 갈 만한 저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정책적인 모멘텀 나타날 때마다 움직임을 좀 잘 포착해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은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사우디 투자에 대한 사우디 쪽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저는 대표적인 종목 중심으로만 보면 되지 않을까. 원전 관련된 종목도 사실 너무 작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정말 단기적인 추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에는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원전 관련된 테마 안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는 PNC 테크가 17%대 급등하고 있고 이제 원전 관련한 부품인 개전이나 계측기기를 좀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대한전선이 16%, 우즈엔텍이 15%, 그리고 BHI고 8%, 그리고 태웅의 주가도 8%, 뭐 G2파워 6%,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원전 플러스 전력 설비 관련한 기업들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 플러스 원처럼 이제 짝꿍처럼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가운데서 앞서 이제 염종 고수가 언급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주 소식도 전해졌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로 주가가 5거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수주 소식도 있고 지금 이렇게 원전 테마도 형성이 되고 이게 뭐 전체적으로 두산에너빌티는 좋은데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올라간 거 아니고요. 아닙니까? 더 움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방송에 나오면서 많은 걸 배워가고 있거든요. 어떤 거요? 한 2달 전인가 우리 박수호 교수가 네. 원전 관련주를 얘기하면서 우진엔텍에 대한 탐방 소식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기술력, 그러니까 원전 보수 설비에 대한 이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라고 해서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우진엔텍에 대한 주가를 계속 추적하면서 흐름을 봤습니다. 오늘 어제 굉장히 주가 흐름이 탄력적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간에 어느 정도의 그 보호해수 해제와 관련된 물량이 시장에 소화가 되고 움직이는 측면에서 좋은 종목을 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산에너빌리티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측면은 무엇이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예요. 네.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그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으로만 판단하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풍력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공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많이 좀 걸쳐 있네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게 원전 해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 그 원전이 운용되고 있는 기수가 한 42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원전이 한 210기 정도 됩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원전 해체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고요. 이 시장이 한 50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력을 아직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딱 4개국만 지금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트랙 레코드를 쌓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원전 해체와 관련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네. 상당히 큰 그 어떤 기업의 가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시장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커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중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하지만 추가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근데 원전 왜 저를 그렇게 갑자기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할 말이 있어서 쳐다보는 줄 알아가지고. 네네. 네. 일단은 무서웠나요 좀? 갑자기 이렇게 째려보시길래 아니, 그게 깜짝 아니고 놀랐습니다. 여기 시선이 느껴져서 태일보 교수가 할 얘기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알아서 이야기하라고 쳐다본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일단은 뭐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젝트 단계에서부터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원전은 지금 나가실 때 이제 수출할 때마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요? 팀 코리아. 팀 코리아 함께 네, 꾸려서 그렇게 나간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뭐 한전도 들어가고요. 한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들어가면서 거기에 많은 부품사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원전을 보시면 원전은 대규모 플랜트입니다. 그 대규모 플랜트에서 핵심이 되는 로 관련된 기술을 두산이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그거를 건설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2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원전이 나간다, 원전이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건설을 누가 해라고 찾아보시면은 대부분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밖에 없고요. 네. 레코드도 존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른 건설사가 진출할 수 있냐. 이게 또 많은 보안도 요구하고 많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좀 차폐 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건설사가 쉽사리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 시가총액이 11조예요. 네. 근데 현대건설이 최근 부동산 PF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3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시가총액 관점에서도 한번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물론 지금 건설주에 대해서 투심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탄력성은 좀 떨어지겠으나 정말로 원전이 수출이 되고 계약이 된다 그러면은 동시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업 중에서 기업 가치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규모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로도 분명히 규모가 크지만 그걸 건설하는 그런 건설사 역시도 규모가 큰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정부가 계속해서 뭔가 청사진을 발표를 하고 관련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이 원전은 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진짜 뭐 그 국가적으로 이건 풀어 나가야 네.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아부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진출했었고 그 인맥이 지금 다시 풀 가동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중동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부도 올해부터 해서 3조 3천억의 일감 그리고 1조 원의 특별 금융을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SMR 소형
모듈 모듈 원자로, 원자로. 네,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이 원전 연구 개발 비용으로 4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지금 안 그래도 그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해서는 지금 원전 수주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도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붙어 있고 글로벌리하게 계속해서 AI로 뭔가 촉발된 전력에 대한 계속해서 큰 수요가 이 원전 관련해서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루두루 좋기는 한데 종목을 고를 때는 잘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탑픽을 어떻게 한 분만 좀 꼽아주신다면 태보 고수님께서 좀 꼽아주시겠어요? 저는 현대건설. 현대건설, 네. 제대로 된 큰 기업을 골라라.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김대중 고수님은 저는 우진엔텍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진한테 오늘 네. 탄력 좋죠? 네. 끝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깔끔하게 힌트를 말씀해 얻었던 주셨으니까. 종목이죠. 예, 우진엔텍과 또 현대건설을 꼽아주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평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고수입니다. 정책주의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박수호 고수.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에 대한 진심, 주가도 화답하고 있다. 염정 고수는 주가 지속성은 글쎄라고 의견 남겼고요. 테이보 고수는 전개시대, 이제 슬슬이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